소위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투자를 할 것인가. 주식 라이브쇼 한상혁 과장님과 함께 2021년 친환경주 완전 정복입니다. 예, 소위 풍수태에 주목하라 친환경주인데요. 자, 그러면 섹터 얘기를 하고 뭐 종목도 얘기하셔야 되냐요? 전화로 얘기하시길래 그럼요, 얘기해 주셔야죠. 조금 풀고 가세요. 자, 종목이 먼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랍니다. 맞아요. 그 러직이 중요하고 네. 미래가 중요한 거지. 맞아요. 한 수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풍수태, 풍력부터 보도록 하죠. 풍력이 한국에서 과거에 되겠어? 이게 뭐 바람도 제대로 안 부는 나라, 대관령 같은 데 보면 풍력 옛날부터 많이 했지만 사실 잘 안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또 왜 우리가 풍력을 주목해야 됩니까? 네. 일단은 풍력, 뭐 태양광, 수소 뭐 이런 부분들, 친환경 에너지 부분들 얘기하기 전에 그 전에 제가 가장 더 중요한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 시장을 상승을 이제 하는 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주식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라고 하면 뭐 경기, 그리고 금리, 뭐 환율 이런 요소를 이제 그렇죠. 이런 함수들을 뽑잖아요. 이 함수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런 함수들로 주식시장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내년 상반기가 주가로서는 정점을 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올해 2분기가 코로나로서 경기가 최저점이었으니까 전년 대비해서 YOY 하면 내년 2분기는 기저효과를 가장 제일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기 모멘텀은 내년 2분기가 가장 세요. 그러면 그 함수들 자체,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함수들로 주식시장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 랠리가. 그 남은 시간이 그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번 상승의 핵심을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에 두고 있지 않거든요. 경기에 두지 않고 있고 이 기술의 혁신 그리고 기술의 진보 이런 부분들을 가장 중요한 변수로 좀 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서브프라임 이후에 10년 넘게 지금 계속적으로 강세장을 유지했던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단순하게 경기로 풀어서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10년 넘게 계속 오르기만 했잖아요. 그렇죠. 팡주식이 사실 주가 끌어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기술에 대한 혁신 때문에 올라간 것이지 경기 사이클은 보통 1년 1개월이면 끝이에요. 경기 사이클 상승 사이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10년 넘게 지금 미국은 강세장이 보였다는 거는 이게 경기적인 요소로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라든지 PC 과거에 PC 그리고 우리 스마트폰 이런 혁신적인 제품들이 등장을 하고 이게 대중화가 되기까지 이 주가라는 것들이 이와 관련된 업체들이 한 6년에서 7년 길게는 10년까지도 랠리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산업들이.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확장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경기의 순환적인 강세가 아니라 기술적인 혁신으로 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됐다. 이게 경기가 아니라 뭔가 기술적인 산업의 트렌드가 바뀌었다라고 해석이 나온다라고 하면 산업을 뽑을 때도 어떤 업종을 투자할 것이고 어떤 산업을 투자할 것이고 어떤 종목을 투자할 것인지도 여기에 맞춰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과연 기술의 혁명, 지금 2020년을 살아가고 2021년을 살아가고 우리들한테 이 기술의 혁명의 포지셔닝에 가장 부합하는 분야가 어디냐. 이게 봤을 경우에는 저는 에너지 분야라는 거죠. 지금 에너지.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술하면 IT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IT도 마찬가지로 기술의 혁명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반도체를 예를 들어볼까요? 반도체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반도체도 종목을 꼽을 때 과연 지금 어떠한 기술적인 혁신이 반도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이 부분에 투자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EUV, DDR5, 그렇죠. 이메모리,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서 포인트를 잡고 종목을 골라내셔야지 단순하게 그냥 반도체 뭐가 좋다 해서 이렇게 덥석덥석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기술의 혁신이 어떤 반도체 시장에서 어떤 기술의 혁신이 나오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어떤 기술을 채택을 하고 있고 더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해보셔야 되는 거죠. 글로 세면 안 돼요. 지금 어쨌든 기술 혁신이 어떤 가장 근저에 깔려 있는 상승의 이유와 함께 투자의 이유가 되는데 그게 이제 집중하시는 분이 어쨌든 에너지 쪽이다. 에너지 분야에서의 그 기술적인 혁신 분야가 상당히 지금 100년 만에 한 번씩
나타나는 그런 변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과거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면 석탄을 썼었죠. 그렇죠. 석탄을 쓰다가 이게 석유. 발전해서 석유로 석유 가고 에너지. 이 석유 에너지가 지금은 고갈되니까. 네, 전기로 사실 석유 에너지도 고갈돼서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전기라는 에너지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에도 전기는 있었잖아요. 누구죠? 에디슨이 이제 개발을 해서 전기는 우리가 항상 쓰고 있었는데 뭐가 문제였냐면 운송 수단이 없는 거죠. 전기는. 저장하고 운송하는 그 기술이 발전이 덜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제한적으로 쓰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런 저장하고 운송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상당히 많이 발전했어요. 배터리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배터리 기술을 발전하면서 같은 용량을 배터리가 이만한 크기의 배터리에 더 많은 용량을 집어넣어서 전기를 저장할 수도 있고 이걸 배터리로 저장하다 보니까 이동도 가능한 거고 이런 식으로 에너지의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는 기술의 변화가 가장 격변하는 분야가 바로 에너지 분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풍력, 수소, 태양광 그쪽을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이게 풍력 쪽에서 그러면 저 질문이 풍력에 그런 기술 혁신이 있냐? 별로 기술 아닐 것 혁신도 같은. 있죠. 별로 아닐 것 같은데. 아니요, 기술 혁신 있죠. 첫 번째로 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우리가 그 화석연료, 그러니까 석탄을 가지고 화석연료를 예. 하잖아요. 그 화력발전의 단가랑 지금 풍력과 태양광의 발전 단가랑 비교를 하면 뭐가 더 쌀 것 같으세요? 화력 발전이 싸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그래요? 풍력이랑 태양광의 발전 단가가 훨씬 쌉니다. 오. 화력 발전보다 더 싸요. 놀라운 일인데. 그죠? 예. 이게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단순하게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로 가서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미 경쟁성에서도 풍력과 태양광이 화석연료로 하는 그런 발전 단가를 지금 이미 경쟁력을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더 싸졌기 네.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게 코로나가 촉발시킨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촉발시킨 이유가 되는데 이게 전염병이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경제가 정말 큰 타격을 입었잖아요. 네. 우리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해서 전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는데 그런데 앞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앞으로 기후변화라는 것들이 생겨서 앞으로 기후변화가 생기면 과연 그러면 전 세계에 미칠 경제적인 영향력과 인류의 생존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이게 피부에 확 와닿는 거예요. 단순하게 전염병만 가지고도 이 정도 타격을 입었는데, 기후변화에 의해서 지금 1800년도 이후부터 해가지고 지구의 온도가 한 1.1도 정도 올랐다라고 하는데, 한 이 1.1도가 올랐는데, 이 상태로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2100년도가 되면 한 5도까지 올라간다라고 해요. 그러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로 심각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멈춰야 된다. 더 이상은 가만히 두고 보지는 못하겠다라는 게 전 세계의 국가들의 어젠다가 모아진 부분이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엄청나게 풀어낸 유동성.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그 유동성. 네. 이런 것들이 실물 경제로 돈이 흘러들어가야지 경기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이 그러니까 실물 이제 정책이 경기를 그런 거를 이제 그렇죠. 띄우는 거고. 정책 자체를 이런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쪽으로 정책을 하면서 이 풀어놓은 유동성 자체를 실물 경기가 그쪽으로 들어가게끔 네. 돈들이 흐름이 그게 이제 그린 뉴딜인 거고. 그래서 이런 돈들이 흘러들어가서 태양광, 풍력, 수소 쪽으로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네. 경기를 부흥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각국의 정책 방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끼리만 얘기하면 또 섭섭하십니까? 이제 이 두 분은 이렇게 소통을 하니까 아까 태백이 고향이시는 분이 있는데, 네, 아라빠샤님이 네, 강원도 태백이 고향이라고 그러셨고요. 한화 그러면 솔루션은 어떻게 되나요?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말씀을 하셨고 태양광 그 얘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2021년 신환경주 완전 정복 기본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는 알아서 그 정도 하고요. 네. 섹터로 들어가요. 그래서 섹터 얘기를 좀 듣자고요. 풍력 얘기부터 좀 해봐요. 풍력 쪽에서도 바람갭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 그러게요. 거기도 기술의 혁신 변화 그 섹터에서도 있어요. 흔히 바람갭 이 풍력 어떤 게 있냐면
그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뭐냐면 이 날개 있잖아요. 그 날개. 네. 날개 길이를 얼마큼 길게 할 것이냐가 가장 큰 길게 하면 기준이에요. 효율이 오르겠지. 예. 그러나 효율이 무겁겠지. 두 배로 네. 그 길이가 이렇게 두 배가 늘어나면 제곱으로 늘어납니다. 발전 그 할 수 있는 용량 네. 자체가 그러니까 두 배가 늘어나면 네 배가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길이를 그 날개의 길이를 늘린다라는 거는 그걸 그만큼 크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그렇죠. 그만큼 파워가 건실해야겠지. 그렇죠. 그러면.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바람이 육상에서 많이 부나요? 해상에서 많이 부나요? 바다에서 많이 부나요? 바람 부는 제주에 가면 네, 바람이 엄청 불죠. 그렇죠. 바다에서 많이 불어요, 바람은. 해상풍력. 그러면 해상풍력. 근데 해상풍력, 그러니까 바다에 그런 풍력 타워를, 풍력 발전을 짓는 거는 상당히 고난이도 기술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땅에다가 짓는 것보다. 밑에 심을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물 속에서 짓는 건데 굉장히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한 건데 근데 바람은 바다에서 굉장히 많이 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상풍력 그리고 대규모로 그러니까 크기가 커질 것이고 대규모로 지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해상풍력 쪽을 좀 집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11월 19일 날 재생에너지 전략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거기서 보면 2050년까지 300기가와트의 해상풍력을 짓겠다라고 발표했는데 네. 현재 12기가와트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 5배를 짓겠다는 얘기고 향후 30년 동안 25배를 짓겠다라는 거예요. 유럽에서만 그런 거고 미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크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다라고 하면 이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2조 달러를 쓰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와 별도로 이와 관련된 인프라 투자로 1조 3천억을 또 별도로 쓰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게 그러면 풍력 산업과 관련해서 6만 개의 풍력 터빈을 설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게 시장 규모만 400조 원입니다. 이 400조 원이 넘어갈 거예요. 예산 그냥 대충 잡아서 400조 원인데 그에 따라서 미국 노동통계국에서는 2029년까지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 내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직업이 무엇이냐? 풍력 터빈과 관련된 기술자들. 잠깐만 터빈이라는 게 그 대형 이 바람개비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바람개비 길이를 크게 해야 이제 더 에너지를 많이 돌릴 수 있다는 거고. 네. 그럼 바람개비가 바람을 받아서 돌아가면서 그게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터빈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모터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모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모터는 이제 어떤 전원을 받아서 돌리는 거죠. 선풍기를 돌리는데 이건 역으로 바람을 받아서 그럼 터빈이 돌아가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이게 터빈이라는 게 뭐냐면 물리학적으로 뭐든지 움직이는 거에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운동 있죠. 에너지라고 네. 하잖아요. 네. 이거를 전기로 바꾸는 거. 이게 터빈인 거예요. 이게 운동하는 거를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이 전기 에너지를 바뀌는 게 그런 터빈인 쪽은 거예요. 국내에서는 두산중공업이 지금 터빈 쪽 있죠. 하는 거 기술이 아니에요? 있죠. 네. 근데 대형 터빈. 네. 대형 터빈은 만들어야 되는데 네, 국내에서는 업체는 없어요. 지금 사실. 개발하고 있다. 네. 두산중공 한다면서요, 그죠? 네, 하고 있다는 하겠다라는 거고. 거지만 뭐 중소형 터빈 같은 경우에는 두산중공업도 그렇고 유니슨도 그렇고 잘하지만 대형 터빈, 해상풍력은 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풍력 단지가 점점 규모가 커진다 했잖아요. 대형 풍력 단지를 조성을 할 건데 네. 그와 관련된 기술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없고 해외 업체들 그 지멘스라든지 지위라든지 지위 같은 데서 많이 그렇죠. 하는 거죠. 이런 쪽에서 미국에. 이제 상당히 많이 하고 베스타스라든지 네. 이런 쪽에서 상당히 많이 하는 거고 이들 업체들이 거의 과점을 형성하고 있어요. 과점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들 업체들이 그러면 우리가 종목을 볼 때 터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해외 업체들이 이 시장을 꽉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터빈 업체들이 혼자서는 또 못해요. 혼자서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업체들하고 과연 손잡은 국내 업체들이 또 누구냐. 여기서 이제 종목을 또 뽑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G 얘기할 때는 우리가 뭐 CS 윈드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미국 그렇죠. 시장, 그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CS 윈드는 뭐 아마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이쪽 시장을 공부하신 분들은 네. 가장 먼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왜냐면 우리 이제 그 풍력에 관한 그 아까 발전 단가라든지 구조 얘기하고 이제 어쨌든 종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풍력 쪽? 들어갈까요? 할 얘기 있으면 또 해봐요, 그러면 풍력 쪽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풍력은 이제 구조를 보게 되면 터빈이 있고, 터빈이 있고, 그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부 구조물이 있고, 그렇죠. 하부 구조물이 있고, 이 해상 풍력과 관련돼서는 이
바다에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게 에너지를 뭔가 이렇게 이동을 해야 돼, 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전선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력과 관련된 네, 인프라 네. 회사들이 있을 네, 거고. 네. 뭐 이 정도로 좀 그러네. 정리를 네.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터빈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네. 이 터빈과 관련된 기술력은 해외 업체들이 워낙 선두에 있으니까 국내 업체들에서는 솔직히 종목을 고르기는 쉽지는 않고 쉽진 않다. 이 해외 업체들, 대형 해외 업체들이 과연 두중이 물어보시는 분 많은데 지금 두산중공업. 그러니까 기술력은 있어요. 네. 기술력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네. 하지만 중형급 그게- 중형급에서의 기술력은 확실히 있지만 우리가 대형- 생각하는 대형급 미국에서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아직은 유럽에서 없다. 하겠다라는 아직은 없다. 개발하고 그렇죠. 있다. 뭐 어디 연구원이랑 개발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그 정도 기술력은 아직은 확보하지 못했으니 뭐 앞으로 그런 기술력 확보하면 두산중공업도 좋아지겠죠. 그러면 국내 그 시장 규모만 해도 어마어마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내 그러면- 시장에만 중시해도 네. 상당히 그럼 크겠죠. 당장 탑픽은 아니고만요 보니까 한 과장님.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외 업체들과 손잡고 잘하는 또 다른 국내 업체들을 잘 찾아보자. 네. 그래서 이제 하면 종목 얘기 바로 그래요. 드리자면 찾아보고 우리가 뭐 공부해요. 우리 다 공부한다니까 지금 2교시 수업하고 있다니까. 그래도 미리 찾아본 거 좀 얘기해줘요. 뭐 네.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CS 윈드를 넘버 원으로 항상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네. 이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타워를 만드는 회사예요. 타워. 이렇게 기둥이라고 하시면 알 수 있죠. 그 타워를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기존에 이제 대관령 같은데 이제 육상도 있고 그러면 해상 구조 타워도 해요? 예, 해상도 하고 타워를 하는데 해외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멘스라든지 뭐 지휘라든지 네. 뭐 이런 업체들과 상당히 관계가 돈독합니다. 돈독하기 때문에 시스윈드는 해상 풍력이 시장이 발전을 하면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번에 근데 유증을 내요. 한 3,500억 정도 네네. 해가지고 유상증자를 진행하거든요. 맞아요. 아직 권리락은 지금 발생이 안 됐지만 네. 유상증자를 진행을 해요.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CS인데. 그럴게요. 증자하는 건 일단은 사실은 어느 기업이나 부담인데, 근데 요즘은 또 장 상황이 또 달라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거 지난번에 1조 증자했나요? 근데 뭐 부담 별로 안 가고 같고, 지금 두산중공업이 지금 증자 내일 모레 청약인데요. 요것도 봐야 되고, CS윈드도 일단 증자를 한다. 보시면 뭐 고점에서 지금 조금 이제 지지부진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좀 돌파하기 직전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회사는 유상증자를 한 3,500억 증자를 하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게 유상증자 증자를 할 때 내용을 한번 봐야 돼요. 왜 맞아요. 증자를 왜 하는지 증자? 예,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한번 해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같이 왜 이거 안 열리나? 여기는 이게 뭐예요? 파일이요? 예. 왜 안 열리지? 공시 내용 보시려고 네, 하는 공시 내용 거잖아요. 보려고. 네. CS 윈드. 규모는 일단 큰 거죠. 예, 크죠. 네네. 근데 그거 이제 어쨌든 간에 요지는 투자한다는 거죠? 안 열리니까 제가 그냥 네.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거기에 보시면 나중에 한번 보세요. 나중에 보시면 명확하게 그렇게 써 있습니다. 미국에서 바이든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서 며칠자 보시는 거예요? 그 유상증자 관련된 증자 관련- 주요 사항 보고서에 어. 사업 그 증자의 목적 네네. 보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됨으로써 음. 미국의 해상 풍력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확실시됨에 따라서 다만 그렇게 시장이 커지는데 미리 우리가 미국 시장에 진출해 있어야지만이 그와 관련된 시장 지출이 용이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자금으로 3,500억을 증자를 합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든 정부에서는 풍력을 6만 개의 풍력 터빈을 설치하고 이 시장 규모만 400조 원이에요. 근데 이 시장 규모를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미리 진출을 하고 있어야 된다. 미국 법인도 설립을 하고 미리 좀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지 바로바로 일들이 진행이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3,500억 유상증자를 통해서 미국 시장을 본격적인 진출을 한다. 가장 지금 크게 판이 벌어지는 시장에 진출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혜가 예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무증도 부분이고. 같이 해야죠? 무상증자하고 무상증자도 해요. 같이. 네, 어쨌든 유상증자하는 게 돈 쓸 거 확실하게 네. 성장을 해서 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그런 과실
할까? 그럼 시장의 확대 이런 부분을 여실히 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CS 윈드다. CS 윈드. 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제가 종목이 이거 찍어주고 요거만 하면 안 되고 그 로직을 들어야 돼, 그죠? 로직을 스토리를 듣게 되면 자연히 종목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좀 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걸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요. 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상강 MNT. 삼강 MNT 여기 아무래도 지금 얘기하고 계셔야 다들. 네. 상강 MNT 유명한 종목이니까. 얘는 뭐 하는 회사예요?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회사예요. 하부 구조? 아까 말씀드렸지만 풍력이라고 하면 육상 풍력이 있고 해상 풍력이 있는데 해상 풍력은 바다에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바다에는 이 타워라든지 이런 것들이 견조하게 세워질 수 있는 하부 구조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게 상강 MNT라는 회사입니다. 주가 역시 지금 19,000원 고가 영역에서 지금 옆으로 가고 있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정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숨쉬기, 에너지 응축 과정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자체는, 이게 왜 저는 좋아하냐면, 이 회사를 좋아하냐면 이 풍력의 하부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럼 얘는 기존 그 육상 구조물은 아니고요? 네, 아니고 해상 풍력 쪽에 특화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 네. 이 하부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서 이 상강 MNT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유일해요. 기술력도 뭐 다른 회사들, 뭐 중국 업체도 뭐 못 따라오고요. 아예 업체들도 없고, 이게 보통의 기술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캐파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공장 부지가 있어야 돼요. 이 하부 구조물 60m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뚫어야 되거든요. 밑으로? 바다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60m를 만들려고 하면 상당한 그 규모의 부지도 있어야 되고, 이게 원래 조선 후관을 했던 업체이기 때문에 부러지지 않고 굉장히 강력한 하부 구조물을 만들 수가 있는 기술력이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스테드라는 해외 디벨로퍼 회사가 있어요. 네덜란드 회사인가? 덴마크 회사인가? 덴마크 회사인가? 그 디벨로퍼 회사가 있는데, 그 오스테드가 이번에 한국에 진출하기로 선언을 했죠. 한국에 진출을 하는데, 이미 이 오스테드라는 회사는 대만에 이미 진출해서 해상풍력을 짓고 있거든요. 이 해상풍력을 대만에 짓는데 하부 구조물의 파트너가 상강 MNT예요. 대만에 짓는 거예요. 네. 아, 대만에도? 네. 네. 왜냐면 아시안권에 없어요. 하부 구조물 만들 수 있는 데가. 그렇기 때문에 상강 MNT 같은 경우에는 해상풍력과 관련된 하부 구조물 시장을 거의 독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상당히 큰 거죠. 그리고 이 회사는 엊그저께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레포트를 하나 냈는데, 저는 이런 내용은 처음 봤는데,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이렇게 내용을 써놨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코멘트를 뭐라고 달았냐면, 당장이라도 네. 실적 추정치를 올려야 되지만 그러지 않겠다. 왜냐? 한국에서 앞으로 발표될 풍력과 관련된 계획들이 상당히 많을 건데, 앞으로 뭐 연말되고 연초되면 정책들과 관련된 발표 내용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발표 내용들이 많을 건데, 그러면 그거 발표할 때마다 목표 주가를 올릴 수가 없으니 지금 올려야 되지만 모았다 올리겠다? 네, 모았다 올리겠다. 그 연말과 연초에 앞으로 발표될 계획들, 정책적인 내용들을 다 취합을 해서 한꺼번에 올리겠다, 목표 네, 주가를. 네. 그렇기 때문에 상강 MNT를 중장기 투자로 보유하기를 강력하게 권유한다. 라고 끝맺음에 이렇게 진짜 그렇게 써 있어요. 강력 보유하기를 뭐 희망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만큼 시장에 대한 파급 효과도 큰 거고, 이 회사의 잠재력이 높다라는 거겠죠. 네. 그래서 상강 MNT까지 회사 폭력에서는 그 정도만 봐도 그러게요. 충분히 풍력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으실 거예요. 풍력 공부 많이 했네요. 그러니까 뭐 빠졌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제가 적어놓은 관심 종목, 저는 시황을 보기 위해서 종목 리스트 있잖아요. CS 윈드 밑에 CS 베어링도 있고, 뭐 유니슨, 동국 SNC, 뭐 두산중공업도 얘기했지만 뭐 다 아시는 거를 접근하시면 좋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풍력이 거기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풍력이 왜 중요하느냐, 그 핵심을 잡고 가면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풍력 쪽을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뭐 60%, 70%는 그 포트에서 네. 풍력 내 포트에서 CS 윈드랑 상강 MNT를 딱 박아놓으시고 나머지 20%, 30%는 그렇죠, 알밖에 해놓고 20%, 30%는
뭐 다른 종목들 그때그때마다 올라가는 종목들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오늘은 유니슨이 올라갔다가 다음날 동구의 CNC도 네.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두산중공업도 좋습니다. 두산중공업도 올라갈 수도 있고 많은 업체들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럴 네. 때마다 20-30%는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그 정도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2021년은 풍수태를 주목하라. 먼저 풍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도 뭐 방송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듣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두 기업을 집중적으로 이제 핵심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소. 예, 수소경제. 핫하죠, 수소경제도? 네. 수소도, 야, 현대차가 지난번에 수소 뭐 나간다 그랬을 때 불과 한 작년 뭐 했을 때 전기차 늦어가지고 이제 수소로 돌파구를 뚫으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까? 가야 되겠느냐? 사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분위기 자체는 완전히 뭐 수소 경제가 우리가 굉장히 글로벌 헤게모니를 쥐는 그런 그 느낌이에요. 예, 수소 경제 또 스토리를 좀 얘기하시죠. 수소 경제도 네. 이것도 태양광과 풍력이 암소 말고 암소 수소회가 아니라 지금 그 그런 말 있어요? H2O 수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게 태양광과 풍력 음. 시장과 같이 궤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건데 태양광과 풍력이 발전 단가가 화석 연료보다 많이 내려갔다. 경쟁력이 있다라고 했지만 그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지리적인 단점이 있어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뭐 사막 한가운데 지으면 좋지만 이거를 끌어오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람 같은 경우는 풍력 타워 같은 경우에는 해상 풍력이 바람도 많이 불고 상당히 좋은데 이거를 끌어오는데 또 돈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단점으로 꼽아왔었거든요. 에너지를 생성해서 그 운송하는, 이동까지의 네. 비용이 든다. 네. 그 부분이 단점으로 꼽아왔는데 수소는 그거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태양광하고 풍력을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수소를 만들어. 수소를 네,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수소는 전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수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수소를. 네. 수소는 가볍잖아요. 네. 그리고 이 수소는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배에다 실을 수도 있고요. 탱크에다 놓고 압축해가지고 그렇죠. 배에다 실을 수 있고 육지에서는 자동차로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소를 만들어서 이 수소를 가지고 와서 이 수소를 또 전기분해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수소라는 거는 태양광과 풍력이라는 그런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쪽이 이 대체 에너지가 친환경 에너지가 발전하려면 수소가 필요한 거예요. 수소를 만들어내서 다른 얘기네. 네, 수소를 만들어내서 수소를 어떤 석탄이나 이런 에너지를 사서 수소를 만들거나 소위 이제 화학 발전 이런 속에서 그걸 부생수소라 그러나요? 그렇죠, 이제 부생수소라고 하죠. 화학 공장 이런 데서 이게 나오잖아요. 그걸 예, 가지고 에너지 철강 한다는 쪽에서 많이 얘기는 나오죠. 듣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풍력이나 태양광을 통해서 수소를 만들어낸다. 네, 수소를 만들어내는 그게 거죠. 또 에너지가 된다. 네, 수소를 만들어내면 그러니까 수소를 만들어내는 방법들이 다양한가 봐요. 그죠? 그렇죠. 예. 뭐 그러니까 뭐 그레이 수소라고 얘기하는 예, 예. 화석 연료를 통해서 뭐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해상 풍력을 예를 들자면 그 바다 그 바람개비 바로 타워 옆에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그마한 그 또 뭔가를 하나 설치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바로 에너지를 가지고 수소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럼 거기다 탱크에다 배가 있는 거죠. 배. 배가 있으면 그 배를 가지고 배에서 이동하는 거예요. 네. 아마 유럽은 이 발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럽은 수소를 수출해야지. 그러네. 우리나라는 수소를 수입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수소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수입을 할 거예요. 네. 누가 수입을 하느냐? 뭐 현대글로비스가 수입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아무튼 우리나라는 수입을 할 거고 유럽은 수소를 판다. 만들어서 수출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소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동하는 수단으로 수소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수소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 수소를 가지고 에너지 이동하는 수단, 이거 하나랑 또는 이제 수소가 에너지 밀도가 상당히 높아서 강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수소 폭탄 만드는 거잖아요. 에너지를 또 활용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연료 전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수소 자동차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소는 두 가지로 좀 나뉘어 봐야 돼요. 연료 전지, 발전용 연료 전지 분야하고 수소 자동차 분야, 이 두 가지 분야를 좀 나뉘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뭐 수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차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수소차 분야에서는 현대차가
넘버원입니다. 전 세계 기술력. 네. 기술력 넘버원이고. 그러니까 니콜라는 사실 실체가 좀 오리무중인데 니콜라는 실체가 지금 뭐 현대차랑 같이 하다가 까였잖아요. 네, 까였지 네, 그래서. 까였잖아요. 네, 맞아요. 예. 뭐 현대차 입장은 같이 할 입장이 없어요. 없는 맞아요. 거죠. 굳이 뭐 내가 기술력이 쫙 밑에 있는 애랑 왜 같이 손잡고 해? 그런 거죠. 현대차는 혼자서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수소 자동차와 관련된 글로벌 넘버원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또 가능한 이유가 수소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연료전지라고 할 수 있는 스택이라고 하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 스택을 만드는데 국산화가 대부분 성공을 했습니다. 이 스택을 만들 수 있는 중요 수소를 부품들. 가지고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데 그쵸. 그 중간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동력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택이라는 거죠. 이게 스택이라고 하는데 이 스택이 가장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스택을 부품들을 국산화에 대부분 지금 성공을 했습니다. 현대차가. 현대차가.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달리 이 수소차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국산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국산화에 성공 못하면 드라이브 못 겁니다. 다 부품들 해외에서 다 수입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 단가 못 맞춰요. 그러면 단가 못 맞추는데 중요한 부품들, 물론 이제 몇몇 부품들 해외에서 또 수입하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부품들, 이런 것들 핵심적인 부품들은 국산화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현대차 그룹에서 현대차가 하는 거예요? 다른 업체들도 있죠. 있고, 모비스가 하는 역할도 있을 거고, 네. 현대차 그룹 내에서 네. 모비스가 하는 역할도 있고, 다른 회사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에서 또 하는 회사들도 있는 거고, 거기서 국산화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현대차가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고, 또 연료전지 쪽에서는 종목 바로까지 같이 얘기하자면, 연료전지 쪽에서는 뭐 누구나 아는 회사, 두산 퓨얼셀. 퓨얼셀, 맞아요. 그 회사가 연료전지 분야에서는 또 손꼽을 수 있는 기술력이 있습니다. 연료전지 회사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글로벌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어요. 퓨얼셀, 뭐 블러그 파워, 뭐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들이 적자예요. 대부분 다 적자예요. 다 적자예요. 돈 못 벌어요. 매출만 있고 이익이 없는데, 두산 퓨얼셀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소 연료 전지로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이익을 지금. 내는구나. 네, 이익을 내는 회사입니다. 이익을 내는 회사고, 네. 이 회사가 1메가와트당 한 100억 원 정도 수주가 가능하거든요. 1메가와트당. 1메가와트당 100억 원이 수주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수주 금액이 1메가와트 수주를 받으면 약 한 100억 원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현재 국내 공장 캐파가 63메가와트입니다. 네. 그러면 100억 원을 곱하면 풀 캐파가 돌아가면 얼마죠? 6,300억 정도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미국 공장도 있어요. 이 캐파가 또 63메가와트입니다. 그러면 국내 공장이 63메가와트, 미국 공장이 63메가와트, 합치면 126메가와트 정도 캐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연료전지는 발전용인데, 발전용. 그러니까 예를 들면 ESS처럼 이렇게 저장했다 쓰는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네,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캐파 규모가 그 정도 있는데 1메가와트당 100억 원 정도의 수주를 규모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126메가와트가 캐파 정도인데, 그죠? 근데 이 회사가 내년 말이면 국내 캐파만 250메가와트로 늘어납니다. 63메가와트에서. 바로 곱하면 매출이 그냥 나와버리는 거네요. 250 곱하기 100 하면 얼마죠? 몰라요, 물어보지 마. 아까 2조 5천억? 2조 5천억? 그게 이제 국내 캐파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매출이에요, 이게. 예. 이걸 위해서 또 증자를 합니다. 두산 퓨얼셀. 두산은 돈이 있나 보네요? 물어보셨는데. 두산 퓨얼셀이 증자하죠. 그렇죠. 두산중공업도 증자하죠. 예. 두산그룹이 돈이 없으니까, 네. 중공업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퓨얼셀이. 그죠? 네. 지금 지분을 지금 무상으로 팔고 있죠. 넘기고 있죠. 아무튼 그 그룹적인 부분을 떠나서, 아무튼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내년 말이면 국내 캐파만 250메가와트로 확장이 되는데, 사실 이 250메가와트라는 규모가 국내에서만 소화하기도 벅차요. 이미 국내에서 계획이 250메가와트 이상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메가와트가 필요합니다. 안전성에 문제는 없나? ESS가 화재가 나가지고 사실 문제가 좀 많았잖아요. 수소 연료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두산 퓨얼셀의 기술력은 그 아폴로가 달에 갔을 때 수소 연료전지로 간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수소 연료 전지로 아폴로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걸 만들었던 그 기술력을 있었던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두산 퓨얼셀의 모태예요. 그 회사를 인수하면서 두산 퓨얼셀이 연료 전지 기술을 확보한 거거든요. 수소는 상용화가 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라고 하늘이님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다. 금방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폴로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예. 아폴로를 두산 퓨얼셀에 쏘아 보낸 거예요. 두산 퓨얼셀이? 그러니까 아폴로의 수소 연료 전지를 개발했던 회사가 상당히 기업적으로 힘들어지니까 두산 퓨얼셀 그 회사 인수했어요. 외국 회사인데? 네, 외국 회사인데 미국 회사 인수하면서 그 회사의 기술력이 모태가 돼서 지금의 두산 퓨얼셀의 연료 전지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고 그만큼 두산 퓨얼셀의 기술력은 있다. 그리고 상당히 안전하다. 로켓을 쏠 정도로 네. 안전한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이 국내 캐파만 내년도면 250메가와트로 확장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산이 딱 쓰자마자 주가가 달렸던 이유가 있어요. 보시면 주가 그러면 볼까요? 네. 올해 뭐 3, 4월에 4,000원대 하던 게 지금 이게 4만, 이때 이렇게 4만 달려갔잖아요. 8,000원. 네. 자꾸 뜨는데 이렇게 달려갔잖아요. 네. 이때 국내에서 발표한 뭐 수소 연료 전지가 얼마큼 필요하고 이런 그 수소와 관련된 그 정책 발표가 있으니까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1메가와트인데 한 100억 정도가 들어오는데 필요한 양이 이만큼인데 두산 퓨얼셀이 얼마큼을 담당을 할 텐데 뭐 하면서 이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네. 두산 퓨얼셀 주가 한번 볼게요. 예. 이때 6만 원도 찍었고 그때 그죠? 6월달, 네. 7월달 이때 달렸던 이유가 그런 이유로 이제 발표한 이후에 이렇게 달렸던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네. 두산 퓨얼셀은 상당히 뭐 잘 알려진 회사여서 뭐 대략적인 설명만 드리면 될 것 같고 이 두산 퓨얼셀과 같이 볼 회사가 또 하나가 있어요. 연료 전지 쪽에서요? 네. 네. 진성 TEC. 진성 TC. 차트 한번 진성 TEC는 안 올랐어요. 주가가. 주가 한번 보시면 거의 뭐 안 올랐죠? 여기는 원래 굴삭기 공구 만드는 그런 맞아요. 것에 옛날에 중국 모멘텀 이런 회사잖아요. 맞아요. 근데 수소한다고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이쪽은 뭔데? 여기가 연료 전지? 진성 TEC는 원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굴삭기, 캐터필러양 굴삭기, 네. 하부 롤러 네,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 탱크에 돌아가처럼 네, 이렇게 롤로 네. 만드는 데잖아요. 그 회사인데 이 회사가 두산 퓨얼셀의 연료 전지에 사용되는 압력판하고 매니폴드라고 하는데 이런 걸 독점 납품합니다. 퓨얼셀이랑 엮여 있는 그 네. 라인이구나. 두산 퓨얼셀이 연료 전지를 만들려면 압력판이란 것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부품들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부품을 진성 TEC가 독점 납품합니다. 독점. 그렇기 때문에 두산 퓨얼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캐파 증설하고 시장이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두산 퓨얼셀이 뭐 수주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와 관련된 매출이 증가하는 게 진성 TEC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진성 TEC도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진성 TEC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네. 아까 뭐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서 이게 뭐 오른 종목만 얘기하냐 뭐 다 올라갔고 뭐 시장에서 다 알려졌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앞으로 성장성은 더 있지만 훨씬 더 뛰어나지만 그렇지만 진성 TE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오른 면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뭐 이거 뭐 이때 뭐 한 8,000원 정도 했다라고 하면 8,000원에서 지금 한 10,000원 정도 하니까 뭐 20%, 30% 정도밖에 안 오는 거잖아요. 요즘 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인데 안 오는 주가가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한번 받는다라고 하면 순식간에 뽑습니다. 좋습니다. 네. 연료 전지 쪽에서 두산 퓨얼셀, 진성 TEC, 수소차 쪽 스택 얘기도 종목 얘기할 거예요? 안 해요? 거기는 뭐 네. 오케이. 그러면 수소 그 라인은 이 정도? 네, 여기저 정리를 하죠. 수소 쪽은. 좋습니다. 수소도 뭐 얘기할 거 굉장히 많겠죠, 그죠? 근데 핵심 부분만, 이게 근데- 이쪽도 네. 생산, 저장, 운송 뭐 이렇게 해가지고 충전까지 가면 끝도 그러게요. 없어요. 맞아요. 근데 압축을 해야 되니까 보통은 이제 방송에서 시간이 제약돼 있어서 할 말 다 못하는데 오늘 할 말 다 하니까 한 과장님도 좋죠. 네. 자주 불러주세요. 그러게요. 여러분들도 함께 내용 잘 듣고 계시고, 저희가 원래는 이제
4시부터 제가 할 때 5시까지 하거든요. 아, 근데 시간이 이제, 많이 남았네.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지금 빠져나가지 않고 열심히 지금 다 수강하고 있어가지고, 다음번에 제가 12월 중순쯤 하루 휴강할 텐데, 하루 휴강하는 날 시간 드릴 테니까, 그 열심히 아주 귀를 쫑긋하시면서 잘 듣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12월이 아니라 내년에 어떻게 보면 정말 위가 지금,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에서 시장을 주도해갈 섹터이고 우리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사실 많이 하는데 그걸 한상혁 과장님이 와서 낱낱이 파헤쳐 주시고 핵심을 잡는 거예요. 풍력 수소했고요. 그다음 태양광. 태양광은 짧게 할게요. 왜냐면 네. 태양광은 뭐 몇 년 전부터 뭐 오래됐죠. 뭐 이쪽 산업은 이제 공부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알려진 분야이기 때문에 짧게 하자면 태양광은 미국 쪽을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쪽 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왜 그러냐면 이게 태양광 시장이 트럼프 정권 하에서도 성장을 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하에서도 성장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바이든 시대가 온다라고 하면 태양광 역시도 상당히 크게 발전이 할 겁니다. 네. 시장이 많이 발전을 할 거고 그리고 뭐 주거용 태양광 시장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집에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태양광이 굉장히 그 초기에 바람이 불었다가 폴리실리콘 이런 게 중국에서 굉장히 저가가 들어오면서 국내 업체들 다 중국 업체들 다 망했죠. 다 망하겠다 중국 업체 생각하고 때문에. 사실은 OCI니 뭐 태양광이 다 이제 어렵구나라고 했는데 뭐 하나솔루션 이런 데가 미국 쪽 이런 데 잘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을 네. 주목해야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폴리실리콘 원재료잖아요. 네, 태양광 그렇죠. 만들 폴리실리콘을 가지고 인곳을 만들고 웨이퍼를 만들고 네. 셀을 만들어서 모듈을 만들잖아요. 이 폴리실리콘을 담당을 했던 게 OCI고 이 OCI와 경쟁이 붙었던 데가 중국 업체들. 근데 이 중국 업체들 단가를 못 이겨요. 절대 지금도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OCI가 국내 사업 다 접었잖아요. 폴리실리콘. 그래서 그래서 OCI 가. 말레이시아 법인 하나만 남겨놓고 다 접었거든요. 폴리실리콘 사업을. 그런 거고 이 셀과 모듈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하나솔루션이 있는 건데 이 하나솔루션은 그나마 모듈 쪽으로 해가지고 기술 개발을 상당히 잘했습니다. 이 기술이라는 것도 태양광도 뭐 다결정이라는 게 있고 단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다결정에서 이제 단결정으로 넘어가야지 고효율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효율이라는 게 이거예요. 동일한 단위에서 많은 에너지가 발생이 그렇죠. 되면 네. 그게 고효율이에요. 그게 이제 단결정에서 훨씬 더 많은 효율이 발생하는데 이 단결정으로 사업을 대부분을 재편한 게 하나솔루션. 그러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에서 이 단결정에 대한 태양광 수요가 폭발을 하다 보니까 이 하나솔루션이 맞아 떨어진 거죠. 보면서 이제 하나솔루션을 이제 태양광 업체들 중에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옛날에 이게 하나케미칼이었잖아요. 맞아요. 하나솔루션이. 하나케미칼. 근데 네. 이름 바꾸고 그러면 이제 화학 이런 쪽보다도 태양광이 좀 중심이 되는 건가요? 내년에는 아마 태양광 쪽이 상당히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예.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수소 쪽도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지분 투자. 니콜라이 투자했다고 지난번에 사실 세게 한번 흔들렸거든요. 그때도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거 기회라고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한 5만 원대에서 거의 3만 5천 원까지 흔들렸는데 그리고 사실 지금 5만 원 다시 왔거든요. 이 수소와 관련된 사업 역시도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콜라 지분만이 아니라 다른 쪽 영역에서도 운송과 관련된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양광을 이용해서 수소를 만든다 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도 하나솔루션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태양광 셀 모듈을 만드니까 여기서 바탕을 가지고 수소를 만들어내는 사업 역시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은 태양광 업체들 중에서 그냥 하나솔루션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가 조금 없다. 다른 중소형주 좀 따끈따끈한 거 말 좀 해주라고 하면 유니테스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유니테스트. 페브로스카이트. 이거 참 한번 공부했습니다. 네, 맞아요. 유니테스트. 얘기해 주십시오. 왜 유니테스트는 반도체 테스트 업체인데 왜 태양광 첫 말씀하시느냐? 번째로는 DDR5로 넘어가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겁니다. 반도체 네. 쪽에서. 유니테스트 역시도 DDR4에서 5로 넘어가면 네. 수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업황이 돌아 나올 건데 네. 거기에 이제 성장 모멘텀이 하나가 더 붙어 있죠. 페브로스카이트. 이거는 태양광의 폴리실리콘과 같은 하나의 소재인데 근데 훨씬 더 효율이 좋은? 예, 그죠? 효율은 비슷한데 유연성이 있는 게 구부러질 수가 있는 거죠. 투명하고. 그러니까 이게 창문 같은 데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더 얇게 만들 수가 있고 구부러뜨릴 수도 있고 그리고 투명하기 때문에 창문 같은 데 딱 붙이면
폴리실리콘을 대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면 뭐 창문으로 쓰면서도 집진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예, 상황이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페브로스카이트 같은 경우에는 연구가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일, 일본, 우리나라 세 군데에서 연구가 굉장히 활발히 진행 중에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기술이 발전되어 있는 데는 일본, 네. 소니가 페브로스카이트와 관련된 기술이 가장 앞서 있다라고 하고 있고 유니테스트가 소니의 기술력과 맞먹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용화가 된다 또는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면서 주가에 폭발적인 모멘텀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유니테스트까지 한번 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유니테스트는 뭐 기본적으로 반도체 업황 돌면서도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네. 신재생 에너지까지도 양수 겸장 하는 회사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페브로스카이트 발음이 어려워갖고 저도 지난번에 그 기억이 되네 이제 페브로스카이트. 네. 자, 2021년 내년을 준비하면서 풍수태에 투자하라. 풍력, 수소, 태양광을 주목하라 해서 세계 섹터를 얘기했고 제가 2차 전지도 좀 얘기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2차 전지 얘기할까요? 그랬는데 오늘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학생들이 오늘 너무 수업을 많이 했어. 머리가 지금 너무 공부 많이 했어. 오늘 사실은 2차 전지는 좀 뗐다가 다음에 다시 좀 할까요? 예, 불러주세요. 불러주시면 열심히 준비해서 그러게요. 재밌는 내용으로. 그러게요. 할 얘기 굉장히 또 많아서요. 오늘은 요 풍수태에 주목하자고요. 풍수태 주목해가지고 자, 가보지 않은 길을, 이들 종목을 가지고. 근데 참,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차트 한번 보면 좀 오른 부담은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랐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네네. 차트 한번 볼게요. 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대부분 이런 게 이제 급등 이후에 약간 좀 옆으로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죠? 그렇죠. 지금 옆으로 가는 모양새인데 저는 여기서 이 횡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욱더 에너지를 응축하기 때문에 좀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방향은 확실하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 백그라운드 같은 이제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공부를 왜 하냐면 이 횡보 기간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많이 알고 공부를 할수록 이 횡보 기간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좋은 얘기다. 그러면 이게 돌아 나올 때는 이 횡보 기간에 2배 이상을 또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봤을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응축했다가 가면 여기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하나솔루션. 2차 전지는 다음에 얘기를 할 건데, 본격적으로. 대충이라도 좀 얘기해주고 가세요. 2차 전지 맛배기. 맛배기? 네. 맛배기 무슨 얘기를 드릴까요? 이 기술, 앞서 이제 맨 처음에 기술 얘기했잖아요. 기술의 혁신. 기술 혁신이 중요하다. 기술 네. 혁신이 제일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든지 성장하는 산업이 있잖아요. 쭉 0에서 이제 100까지 이제 성장한다라고 예고편 하면. 좋다. 2차 전지 예고편. 네,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보통 주가는 이 성장을 할 때 한 대중화가 돼가지고 그 누구나 쓸 수 있을 때 약 50% 정도 대중화가 되면 주가가 고점을 치는 경우가 많아요. 50% 정도 대중화가 됐을 때. 왜냐면 이제 경쟁자들이 워낙 많이 생길 테니까. 일단 옛날에 그 LED 같은 경우, 백열등이 LED로 다 바뀌었잖아요. 네. 그때 나온 게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앞으로 모든 등이 이제 LED로 바뀔 거다. 지금 거의 LED로 바뀌었는데, 그게 이제 다 쓰기 시작하면 주가는 그죠? 끝나요. 초기에 이제 막 확산될 때 주가가 오른다는 그렇죠. 거죠. 0에서 한 10% 정도 대중화가 되면 그때 가장 많이 오르거든요. 주가라는 것들이 대중화가 완벽하게 돼버리면 이미 그렇죠. 주가는 이제 다 끝나는 상황인 거고 네네. 이미 이제 가장 초반 대중화가 되는 초반에 개화기 때 주가가 가장 많이 오릅니다. 그게 한 10% 정도까지 10% 내외 그 정도까지 가장 많이 오르는데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 몇 프로일 것 같으세요? 전기 침투율이라는 게 그러니까 전체 자동차 굴러다니는 거 가운데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10% 안 될 거고 한 4%. 5%? 4%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2023년 내후년 정도 된다라고 하면 10%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생산되는 그러니까 자동차 중에 전기차가 한 10% 정도? 그러면 개화기를 볼 수 있네. 아까 얘기한 한 10% 침투율 한 10%까지가 가장. 그러면 주가가 10%
전후로 했을 때 가장 주가가 많이 오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 전후가 됐을 때. 네네네. 그러면 2023년이 한 10% 정도 된다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주가는 내년, 내후년이 음, 가장 피크일 가능성이 높아요. 음. 그러면 지금도 갈 길 아직 멀은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공부 좀 이제 너무 많이 하셔갖고 머리 쥐날까봐 이 정도까지 하는 건데요. 2차전지 얘기하려고 하면 빠른 시간에 과장님을 다시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다들 되게 2차전지 사실 관심 많잖아요. 지금 막 종목들이 워낙 많이 있으셔서 인터벌을 너무 길게 하지 않고 다음 수업을 이제 2차전지랑 또 뭐 얘기 좀 꺼리해가지고 다음에 이제 오늘 요 정도 공부해.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자, 예민수의 주식 라이브쇼 2021년 친환경주 완전 정보. 오늘은 풍력과 수소경제 태양광 시장 얘기했습니다. 오늘 예고해드린 2차 전지와 또 한 과장님이 보는 기술 혁신에 있어서 주목할 이야기들은 2탄으로 준비해서 I'll be back 곧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사혁 과장님이랑 아주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저도 재밌었습니다. 네.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소환하십시오. 한상혁 과장을 소환하라. 자주 불러주세요. 소환하시면 바로 모시도록 하겠고요. 오늘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고 좋은 얘기 해주시고 다 얘기 일일이 소개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오늘 라이브 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